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어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방송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 초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났죠.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한 평화라고는 할 수 없는 불안정한 평화가 중동 지역에 계속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EU 정상회의가 계속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 그리고 동맹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질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26일,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자정인데 워싱턴 DC에서는 지난 6.3 대선과 관련된 폭탄 선언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란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녹취록을 터뜨렸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란 내부에 극심한 혼란이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메인 뉴스 들어가기 앞서 인텔리전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든창 변호사가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 일정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싸울 것이라며 미국의 정치권의 반응을 이번 기자회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진은 고든창 변호사가 6월 25일 X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일단 K-CPAC 주관으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기에는 CPAC의 굵직굵직한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메인 프레젠테이션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사법 대사를 지냈던 모스탄 대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고스란히 미국 의회로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의회 사법위원회도 FBI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2020년에 있었던 중국의 선거 개입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디 이 일이 잘 풀려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범죄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예정인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극좌 성향의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거물급 정치인인 앤드류 쿠오모를 꺾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시장 후보로서 11월에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됐는데, 미국 민주당도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에 보시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30대 초반인데 우간다 출생입니다. 우간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린 시절부터 팔레스타인 극단주의 무장 활동 같은 것들을 찬양하면서 지냈던 극좌 인사입니다. 이자가 이번 경선에 승리할 수 있게끔 그 배후에 버니 샌더스라든가 AOC 같은 민주당 내 극좌 오브 극좌 인사들이 큰 힘을 썼다라고 하는데, 미국 민주당 안에는 여러 가지 계파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조직의 심볼 하나를 표시를 해놨죠. 미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이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버니 샌더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민주당도 원래 좌파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런 자가 쿠오모를 꺾고 뉴욕시장이 된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뉴욕타임스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공격 중 하나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게시물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내용인데, 이란의 뉴클리어 사이트는 완전히 파괴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NN과 뉴욕타임스 그리고 폭스뉴스도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이 포로도 핵시설이 정상적으로 파괴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위코프 특사, 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칸뉴스가 보도하기로 정보당국은 이란 핵시설이 건재하고 일부 핵물질은 반출된 것이 확인됐다라면서 이스라엘군이 환경재앙을 우려해서 이 포로도 핵시설을 비롯한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작전이 제한을 받았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실시되기 전에 이란의 핵물질이 반출이 됐고, 미국이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도에 있는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란 의회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중단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의 이런 행보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어딘가에 숨기고 있다, 그리고 이번 포로도 공습 이전에 이란 당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
공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 핵물질을 외부로 반출해서 옮겼다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발표 그리고 라파엘 그로시의 이런 성명을 보면 이란의 핵시설은 무력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핵 능력도 모래에 묻혀 있을 뿐이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르도 핵시설이 지하 800m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괴가 불가능하고 이번에 공습으로 환기구와 전력시설 일부만 파괴됐고 땅 밑에는 대량의 고농축 우라늄과 원심분리기들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쌓여있는 흙만 파내면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일단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장, 임박한 핵무장은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전쟁의 불씨가 되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토 5개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러시아, 벨라루스 국경선에 대규모 지뢰밭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것을 현대판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토 5개국은 발틱 3국 그리고 폴란드와 핀란드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 정말 불안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지역에 민간인 거주구역과 여객열차를 향해 대량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지 시각 6월 25일 오후 기준 18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여객열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사진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초등학교를 공격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와 어린이, 노약자들은 전쟁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죠. 이번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지시한 러시아군 당국자들,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러시아가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 도달을 위해서 자포리자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전달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초에 비해서 교전 강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원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수미 지역, 즉 러시아 쿠르스크와 가까운 지역이죠. 우크라이나의 수미 지역, 즉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곳과 남부 지역에 있는 자포리자 전선에서의 교전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러시아군 피해,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우크라이나는 올 여름께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 전선에서 추가적인 대공세를 벌여서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까지 가는 길을 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 회의에 참석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전 후에 샤이드 드론 28,000여 대를 사용했고 이 중 10%인 2,800여 대가 올해 6월 달에 발사가 집중됐다며 방공자산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샤이드 드론, 북한도 지금 생산시설을 넘겨받아서 현지에 생산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파견해서 그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죠. 처음에는 한 대에 4만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10,00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싸고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대량으로 퍼붓는 건데 북한이 지금 이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도 저런 샤이드 드론, 앞서 말씀드렸던 저 드니프로의 참사를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 당국 정신 좀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전단이 싱가포르에 입항했습니다. 중국 산둥 항모전단도 남중국해에 진입했는데 이에 따라서 영국과 중국 항모전단의 남중국해 조우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지만 이란 내부는 전쟁이 온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숙청, 체포작전이 벌어지면서 대혼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물리적 충돌은 잠정적으로 막을 내렸고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 능력은 제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란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레짐 체인지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란 내부의 대혼란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전후로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접촉한 국내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경고를 담아 체포된 3명을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각 6월 25일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드리스 알리, 아자드 쇼자이, 라술 아흐마드 라술 3명을 교수형에 처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아 이란 국내에서 고위 인사 제거를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번 처형 외에도 이란 보안당국이 이번 전쟁을 전후해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접촉 또는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 최소 700여 명을 체포했으며 간첩 체포 작전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들은 신속한 사법 절차를 거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보부와 혁명수비대 정보보호기구, 공공보안경찰 등의 정보, 공안기관은 물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충성을 맹세한 민병조직 바시지 병력이 총동원된 이번 색출 작전에서 이란 당국은 군인은 물론 정치인, 언론인, 일반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의심이 가는 모든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연행, 구금해서 이스라엘과의 내통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정부시설과 인구 밀집 지역, 대도시에는 혁명수비대와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됐고 일반 행인들에 대한 검문 검색도 크게 강화됐는데요. 이란은 단 하루 만에 여러 도시에서 불법 드론을 비롯한 공작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 수천 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틀 전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공개됐던 녹취 파일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6월 13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이란 군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했고 이들을 위협해 이란 정권을 규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그 영상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측과 접촉한 이란 장성이 최소 20명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을 색출해 제거하지 못할 경우 하메네이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쿠데타나 사보타주 공작에 대한 공포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메네이가 이란 전역에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대규모 숙청과 처형 광풍을 불어넣으면서 이란 내부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는데요. 핵을 추구하는 한 제거될 수밖에 없는 하메네이 정권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병립할 수 없는 그리고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건국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고 이들을 타도해야 될 시오니스트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이들 둘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제력을 갖기 위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핵무기를 직접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북한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듯이 이란도 마찬가지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만약에 이런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재앙 그 자체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토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몇 발만 사용해도 국토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하긴 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휴전이 선언이 됐죠.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깐 쉰다는 겁니다. 종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6월 24일 밤에 발표된 성명을 통해서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 능력을 재건하려고 하면 혹은 복원하려고 하면 이번에 이란에 보여줬던 결의와 힘처럼 똑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라늄 농축 시설이 그대로 있고 핵무기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어딘가로 빼돌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습이 있기 전에 이란은 기폭장치를 만들고 있었죠. 고농축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기폭장치를 어느 정도까지 만든 상황이라면 이번 공습으로 조금 정신은 사나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핵탄두를 제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은 협상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스티브 위코프 특사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핵능력, 특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란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죠. 사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만 무스카트,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모든 협상이 전부 다 결렬이 됐었죠.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의 명분을 쌓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정도가 되면 결국 다시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에 했던 대로 똑같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폭탄 공격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란을 제압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금 체제 공작을 위한 공작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란이 지금 대규모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보도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인용 보도한 내용인데 이란이 700명가량의 사람들을 체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 700명을 체포했다라는 발표가 나옴과 동시에 25일 아침에 3명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1명을 더 처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테헤란 시내 곳곳에는 혁명수비대, 공공보안경찰, 바시즈 이런 무장 조직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검문 검색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과 내통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료나 언론인,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고 무차별 체포작전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했던 이스라엘이 접촉한 이란군 고위장성은 대부분 부사령관급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숙청의 칼날은 이 부사령관급 고위장성들한테도 미치게 될 겁니다. 하메네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숙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반발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혁명수비대 간부들도 믿지 못해서 따로 개인 경호 조직을 만들었다는 하메네이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런 절대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의지나 행위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한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기가 북핵 위협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디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